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외대에 재학 중이며 2018년에 약 1년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어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왕 배우러 간다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인 유학생이 전혀 없다는 아르헨티나를 선택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외대생분들이 교환학생이나 7+1 제도를 통해 멕시코나 스페인을 많이 가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생소한 국가를 생각하신다거나 남미에서의 어학연수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어요.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송곳으로 뚫으면 바로 정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있다고 할 만큼 정말 멀어요. 또 아르헨티나는 이민자의 나라답게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유럽계 백인들이며 그 외에도 중국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대형마트 장사를 하고 있어 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탱고나 발레, 중남미의 유명한 예술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아르헨티나 어학연수의 장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스페인어 실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보를 찾았을 때 한국인 유학생이 정말 없다고 듣긴 들었지만 막상 어학당을 등록하고 나니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어를 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스페인어를 배우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명 우바대학 어학당은 직접 가서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다른 줄에 서 있었는데 그때 뒤에 있던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스페인어를 연습할 기회도 자연스레 많아졌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없었지만 중국,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많았어요. 또 저 중국인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어도 잘했습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 타국에서 아시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공감 가는 대화들을 스페인어로 나누며 연습할 수 있었어요. 또 어학당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요. 터키, 프랑스, 아프리카,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등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스페인어로 서로의 문화도 배우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네덜란드 친구와 정말 친해져서 여행도 함께 다녔는데요. 친구를 만나면서 편협했던 시각에서도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가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전혀 없으니 당연히 외국인 친구들과만 대화를 나누고 배우니 스페인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저렴한 생활비인데요. 현재 아르헨티나는 IMF로 인해서 1달러에 약 90페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8 정도였는데 2년 사이에 2배나 페소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치만 이 말은 반대로 달러를 가지고 가는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적은 달러로 많은 페소를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생활비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 하면 소고기인 만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스테이크를 매일 먹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학당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월세를 포함하여 약 60에서 70만 원 가량을 썼는데요. 중간중간 여행도 다니고 사진처럼 좋은 식당에도 정말 많이 다니며 놀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를 소비하였고 마트의 식재료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여행인데요. 어학연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정말 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도 정말 많습니다. 위로는 살타, 후우이 등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북부 도시가 있으며 아래로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와 빙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파타고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따로 학생 비자 없이 여행 비자만으로 90일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 비자를 통해 체류했어요. 이 여행 비자는 다른 국가를 방문했다 다시 들어오면 갱신되는데요. 또 아르헨티나 국내선은 대략 5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남미의 다른 국가들을 홀로 배낭여행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어 실력을 키워 여행을 하니 가이드가 있을 때 소통도 더 잘 됐고 여행지의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 더 풍부하고 질 높은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어학당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써먹기도 하고 가끔 한국인 여행자들을 만났을 땐 통역도 도와드렸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물론 공부도 좋지만 어학연수를 통해서 배웠던 언어들로 여행을 하니 여행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어학연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나가던 모임에서 별로 친하지 않던 한 여자애가 저를 보더니 대뜸 눈을 위로 찢는 행동을 했었어요. 이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에 당했던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나중에 친한 친구들한테 사실 그런 일이 있었고 나 너무 속상했다 라고 말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시안이 너무 생소하고 인종차별에 관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너가 이해하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겪진 않았고 제가 또 워낙 긍정적이고 겁이 없어서 흔한 캣콜링에는 그냥 무시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인종차별은 어느 국가를 가든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아르헨티나 스페인어의 조금 다른 점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발음과 문법, 억양이 다른 중남미 국가나 스페인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나 에이에는 시 발음이 나서 요나 까예 같은 단어들을 쇼, 까시로 발음해요. 또 미래형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일어동사의 변형 형태로 미래 시제를 대체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쉬워서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 미래와 완료 시제를 다시 공부해야 있어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바로 치안이에요. 중남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제가 갔을 때도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화점도 많고 가게들도 늦게까지 여는 부촌 동네에 집을 구했어요. 대표적으로 팔레르모 소호와 레콜레타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들을 살아보니 가게들이 정말 많고 다 늦게까지 열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어디나 위험하겠지만 저는 우버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밤에도 가끔 놀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 여러분이 스페인어 어학연수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어학당 선택하기입니다. 어학당을 먼저 선택해야 집을 구하는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산하에는 총 3개의 어학당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디오마스 우바인데요. 이곳이 바로 제가 선택하기도 했던 학교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위치가 좋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인데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한화 약 28만 원이었어요. 이곳의 위치는 미크로센트로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맛집을 가거나 놀러 가기에도 좋았어요. 또 선생님들이 엄청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셔서 수업의 질도 너무 좋았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시설이 확실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제가 다니던 시기는 여름이라 더웠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통 천장형 선풍기로 버티며 수업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남미에 가시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생긴 건 이래도 꽤 시원해서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랭구아스 비바스라는 학교인데요. 이곳도 앞에 말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센트로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도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싼 만큼 수업 시간이 매우 적어요. 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대신 가격은 2배 이상 저렴해요. 마지막은 바로 꾸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이곳이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학교일 거예요. 그만큼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서 시설이 좋아요. 대신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시내 쪽은 아니고 또 가격도 앞서 말한 두 곳보다는 2배 이상 비쌉니다. 어학당을 선택했다면 다음 순서는 바로 집 구하기인데요. 저는 에어비앤비랑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에어비앤비는 너무 유명하니 방법을 생략하고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을 키시고 이렇게 크레이그리스트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사이트가 뜨고 클릭을 하셔서 방 쉐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집들이 쭉 뜨는데요. 옆쪽에 대략의 가격과 동네가 적혀 있어요. 단위가 만으로 적혀 있다면 아르헨티나 페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250처럼 100단위로 되어 있으면 달러로 방세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팔레르모 동네에 올라와 있는 집을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욕실이 개인인지 공용인지 금연 여부 등등의 집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적힌 집주인 번호로 연락해서 서로 약속을 잡고 방을 직접 보러 가요. 집주인이 대부분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전날에 질문들을 정리해서 외워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모두 스페인어를 공부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을 위한 집들은 대부분 부엌을 함께 쓰는 쉐어형이라서 마트에서 장 보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즐길 거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레콜레타 동네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아르헨티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에비타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 역대 대통령이나 유명인들 모두 이 묘지에 잠들어 있으며 그 가격과 유지비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가문마다 묘지를 꾸며놓은 게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묘지가 아니라 정말 예쁜 공원같이 느껴졌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엘 아테네오 서점이 레콜레타 동네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곳이 서점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오페라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서점이라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놀랬어요. 다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구시가지로 유명한 라보카 지역입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곳으로 유명한 라보카 지역은 치안이 좋지로 않기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주말 낮에 가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친구와 함께 주말 낮에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규모인 말바 국립미술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말바 국립미술관은 정말 다양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유명해요. 또 제가 있을 당시에는 프리다 칼로의 진품이 전시되기도 해서 정말 매일같이 갔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국제학생증을 제시하면 입장료가 반값이에요. 그 밖에도 다양한 전시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에 수시로 열리며 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탱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어학연수의 전반적인 생활을 설명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짧은 영상 안에 다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르헨티나라는 생소한 국가에서도 스페인어를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렴한 물가,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어도 배우며 지금까지 몰랐던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값진 추억과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